안녕하세요, 퉁구팀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스템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어떤 건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구동계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죠. 보통 전기 모터랑 내연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정말 엄청나죠. 제가 얼마 전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구경 삼아서 대리점에 좀 갔다 왔는데,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엄청납니다.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신차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인기 있는 차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브리드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디젤이나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반 내연기관보다 약 500에서 700만원 정도 비싼데 하이브리드의 인기를 보면 가격보다는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요즘에는 더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경제적인 면도 있었지만 디젤이나 내연기관, 휘발유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20년도에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약 한 4년 7만 정도를 주행했어요. 운행하면서 느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스템과 특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보통 동급의 차와 비교했을 때 연비 효율이 1.5배에서 2배, 2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한 1.5배 정도 좋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동차가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정지해 있을 때인데, 정지해 있다가 출발할 때인데, 그때 전기 모터로 차를 움직여 주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좋아지면서 연비가 좋아집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료 효율이 조금씩 좋아지는데요. 조금씩 좋아질 때 이제 전기 모터는 돌아가지 않고 엔진으로만 그 다음부터는 굴려주면서 추가적인 더 토크가 필요할 때, 더 추가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같이 전기 모터도 같이 돌면서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보다 훨씬 연비 효율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정차 중일 때 엔진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때 지속적으로 연료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정차 구간에서는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이한 경우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또는 배터리가 지금 충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엔진이 돌아갈 수 있어요.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돌아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엔진은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이 정차 구간에서 엔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언덕을 올라갈 때나 급가속을 할 때는
내연기관보다 출력을 보조해주는 모터로 인해서 효율이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두 개의 동력 장치의 장점은 정속 주행 시 가장 크게 체감되며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가속이 아닌 속도 유지에는 모터만 동작하므로 연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급가속을 하거나 급감속을 하게 되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정말 많은데요.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쭉 정속 주행을 예를 들어 100km로 가다가 앞에 정지 신호가 빨간 신호등 정차 구간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줄게 되면서 다시 정차했다가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소모되는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엔진이 작동할 때 잉여 출력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키고, 감속을 할 때는 일반 차량은 이동하는 에너지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의해 열 에너지가 되어 사라지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는 이러한 구동축의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죠.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부르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뿐만 아니라 관성운전 또는 내리막길을 갈 때 이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라면 이 회생제동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행 가능 거리가 달라지므로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차에는 회생제동의 단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차량을 만약에 구입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잘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차량의 회생제동은 브레이크의 밟는 세기에 따라서 충전이 되는, 그러니까 1단계로 세팅이 되어 있는, 대신 브레이크의 그 강약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회생제동력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그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급감속을 하는 것보다는 도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회생제동을 최대한 해주신다면 놀라운 연비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실제 도로에서 회생제동으로만 자동차가 멈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내리막이라든지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장점을 좀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단점이 또 존재를 하는데,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기 모터와 배터리 등 내연기관 대비 고가의 부품이 더 있기 때문에 동일 트림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가 정비를 하실 일이 있다면 시동을 반드시 끄시고 절연 장갑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단점은 제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이 트렁크 공간이 좁은 거예요. 일반 차는 배터리가 엔진룸에 있어서 이 트렁크가 좀 넓게 빠지는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고전압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 차량에 비해서 트렁크의 높이가 좀 좁아요. 트렁크가 깊지 않아서 짐 넣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트렁크 공간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략 리터당 2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겨울철하고 이 겨울철 연비가 한 2kg 정도 연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시동을 걸자마자 히터를 켜기보다는 한 5분에서 열이 좀 올라왔을 때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그 히터를 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제 에너지 흐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전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